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망고는 지난번에 엄청난 주문이 몰려서 우리도 못 먹고 있어요. 주문 다 소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올 것이고. 큰 기여를 한 거네. 큰 기여를 했죠. 내용 생각 안 나고 망고밖에 생각 안 난다고. 자, 오늘은 그 앞에 빵 있잖아요. 마들렌이라고 파리에 120년 된 빵 만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수입해 온 거예요? 수입해 거죠. 네. 정말요? 이 빵은 특이한 게 밑에 초콜릿이 이렇게 감싸고 아, 이게 또 맛있어, 이게.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네. 앞으로 교수님 나오는 시간은 먹방으로 하려고요. 교수님이 먹는 건 효과가 있어. 암호화폐. 지난주에 못 끝내가지고 종이화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게 플랫폼 경제가 도래하면서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화폐의 한 수단이다. 거기까지 하셨죠. 예. 이 암호화폐가 이런 혼란을 갖는 이유가요. 근데 새로운 처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에는 화폐라는 것이 국가가 보증을 한 거잖아요, 가치를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개인이나 기업이 보증을 하는 거 전혀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한테요. 근데 이제 이것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으면은 없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두 가지가 분리가 돼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등장의 불가피성.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해 갈 것이고, 기존 화폐를 일부 대체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암호화폐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행위, 이 행위가 현재 가진 어떤 도박성,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섞어서 얘기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줘야 하는 측면이 있고 20, 30대부터 부동산을 가져보기에는 까마득하니까 너무나 그렇죠. 몇백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자산이다. 눈독을 들이는 건 한편으로 이해가 가고 안타까운 면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로 인한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는 것인데 손실을 누군가한테 책임져 달라거나 이런 주장도 또 있어요. 터무니없는 주장이거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양면들을 동시에 다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암호화폐 얘기. 지난주에 10분이 한 주 동안에. 지난번에는 망고 얘기한다고. 다른 얘기 할 틈이 없었어. 자. 댓글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국가가 보증하는 이제 법정화폐를 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금융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화폐 시스템이요. 대표적인 게 금융위기 때 경험을 했죠. 망할 수밖에 없는 은행들도 막 구제해주고 돈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화폐 시스템은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금융자본의 이익에 너무 복무를 하고 있다. 한 40년 전부터 이게 쭉 그런 경향이 진행돼 왔어요. 첫 번째는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누적된 불신. 누적된 불신이 있었던 왔던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 이런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위 디지털 생태계. 과거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도 화폐 시스템이 달라졌듯이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없어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에 기초한 화폐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국제사회 속에서도 화폐 시스템이 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에요. 미국이라는 한 특정 국가의 통화에다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도 받고 있고 우리 외환위기 당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이 문제도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었어요. 정치 무기화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제재한다고 할 때 그렇죠. 제재가 먹히는 이유가 결제 통화가 달러니까 미국이 그걸 묶어버리면 국제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 디지털 통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블록체인에 기반한요. 금융제재가 뭐냐면은 스위프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은행들 간의 자금을 결제할 때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다 매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돈 거래를
미국이 다 파악할 수 있게 해놨어요. 미국 재무부가 노 하면 결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디지털 통화가 중국이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미국의 이런 그 압박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면은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중국은 세계에서 지금 수출은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1대1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되는 국가들한테 유한화 디지털화로 결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 시스템을 해체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기술도 있고 다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월가의 이익하고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의 이익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화폐가 다원화되는 겁니다. 국가화폐는 국가화폐하고 이게 공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존하는 게 암호화폐 발전에도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호화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누군가가 또 기준을 매겨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국가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교수님, 국가가 아니라 초국가 기업이 어느 그렇죠. 시점에는 네. 국가 이상의 통제력을 가지는 그런 SF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실화 돼가고 있죠. 이 암호화폐의 태동기인데 이게 국가화폐 시스템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초국가 기업이 네. 국가 이상의 권력을 가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만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2018년도에 수십 개 기업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각국의 통화에다가 가치로 보장을 해주는 걸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리가 난 거죠.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력을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위협하는 측면이 거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애플 같은 경우가 기업 가치가 2조 한 2천억 달러 막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더 큰 거야. 한 기업이.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총수가 얘기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신분도 그 그렇죠. 기업이 결정한다든가 국가의 출입도 그 기업의 기준에 따른다든가. 초국적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힘이 없는 국가들은 다 법과 제도를 다 맞춰서 바꿔주고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 초국적 기업의 힘이 지난 3, 40년 동안 엄청나게 커져 온 거예요.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국가는, 정부는 공공의 목적에 복무해야 되잖아요. 기업은 이익에 복무하면 되잖아. 윤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개놈 새끼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 얘기할 부분이 지금 그 우려에 대한 건데, 네. 10대 코인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뛰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내재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재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 중 하나가 이더리움이에요. 초기에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했더니 내재 가치가 있는 실물과 어떻게든 연동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이제 진화하는 거죠, 암호화폐도. 그렇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차이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이게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플랫폼 사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암호화폐예요. 요즘 뜨고 있는 NFT, 우리가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대체불가 토큰 대부분이 이더리움에 기반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가치를 가능한 한 만들려고, 그러니까는 산업화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국가화폐하고 보안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가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는 인허가를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거래할 때 투명성이 이게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한 시대를 먹고 살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이 되게 되면요, 코인 자본주의라는데 이익을 공유가 된단 말이야.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교수님, 이게 진짜 헷갈리는 대목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디지털 정보의 고유성을 확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대단히 IT 시대에 유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나온 것이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한계를 이제 뭐 이더리움이든 뭐 넘어가려고 하고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플랫폼 경제와 함께 앞으로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문물에 대한 투기, 근데 아직 규칙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카지노파이 됐어. 이거하고는 엄격히 분리해서 얘기를 항상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분리가 하려면은 추세를 이해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국도 필요한 변화인데 그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 예. 이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투자의 기회, 이걸 또 크게 보는 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 두 가지를 섞어서 항상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위험하면 이것도 때려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예. 이게 가치 있는 기술이면 이 규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진화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예. 그러면 예. 이 본질을 빨리 이해하고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규칙을 세팅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필요하네요. 이거는 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외면은 안 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뿐이야. 예, 그렇죠.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투자 해로 연결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투자해.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를 정부 책임을 떠넘긴다. 내가 두 개가 짬뽕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렇죠. 아직 분리가 안 됐어.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국가 이상의 힘을 가지는 세계. 그건 또 바람직한가? 그건 별개의 얘기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할 정도로 힘을 갖는 걸 막기 위해서도 블록체인형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블록체인형 플랫폼 사업 모델은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을 보유를 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그 주식 보유한 사람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갖듯이요. 블록체인형 플랫폼 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받게 되면은 그 플랫폼이 실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 모델이면은 그 코인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건데 지금 플랫폼은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기술 자체로는 이제 공유를 지향하게 돼 있어도 주식도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재벌 총수가 먹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익을. 이 기술이 지향하는 바와 무관하게 인간의 욕망은 그 이익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처먹는 걸로 그게 정리해 갈 거라고 봐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쨌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죠.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 뭐 철학의 영역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시간이 끝났어요. 어떻게 이거. 간단하게 하죠 뭐. 자, 예. 초스피드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IMF에서 4월 29일 날 한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절대 포탈이 뜨지 않는 기사. 예, 그렇죠. 예. 칸츄리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주목할 국가로 돼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이 코로나 재난 엄혹함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충격도 굉장히 낮췄다. 4월 말에 나온 보고서인데. 예. 우리 문재인 정부를 잔뜩 칭찬하다 보니까 포탈에는 떠 있지 않죠. 자, 그것의 결론과 관련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Y축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 코로나 재난이 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이면 아직 발발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IMF가 세계 경제가 얼마 정도 성장할 것인가를 전망을 했을 게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재난이 터지면서 다들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적으냐. 이게 한국이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제일 적다. 코로나 이전의 전망치와 그렇죠. 코로나 발발 1년 후의 실제 성과가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 예. 한국이 제일 적다. 예. 즉 코로나 임팩트가 가장 잘 관리돼서 적다. 그렇죠. 일등. 코로나 재난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방어했다. X축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우린 거의 0%에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방역도 성공을 했고 이게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는 어느 정도 선방했는데 예. 코로나 피해는 가장 컸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인구의 한 8%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줄 맨 위에 있으면 1등인 거지. 그렇죠. 예. 1등! 자, 그 다음에 1분기 성장률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발표된 OECD 국가 중에 제일 먼저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한 나라. 원래 2분기가 지나야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1분기에 그러니까 초과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뉴스잖아. 지난 1년을 거친 다음에 성적표가 올해 1분기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비교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분기 딱 지났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칭찬해야 되잖아. 뉴스가 없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1% 미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가스베이다 KBS 틀어야 돼 이거. KBS, MBC, SBS 틀어야 돼 그 시간에. 야, 자, 넘겨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OECD 국가들 리스트거든요. 한국이 1.6%로 네. 1분기에 성장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100.4가 나오잖아요. 100.4. 저게 2019년 말을 100으로 놨을 때 100을 돌파한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넘어갔네. 그렇죠. 넘어갔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못 넘어갔잖아. 98분이 예. 안 되잖아요. 미국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도. 예. 유일하게 넘어간 게 리투아니아네. 리투아니 한 280만 명 되는 작은 나라죠. 280만 원이면 부산보다도 작고 조그마한 도시예요. 예. 우리로 치면.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 규모 10위가 됐어요. 우리가 역대 4번 10위에 올라갔어요. 10위권에 딱 4번 올라간 게 노무현 정부 때 2번, 2004년, 2005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2020년. 이명박 박근혜 때는 항상 10위권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안보와 경제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다 개구라야. 그렇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 9위가 캐나다였었는데 캐나다하고 우리 차이가 13억 달러뿐 차이가 안 났어요. 그걸 우리가 아깝게 진짜 조금이다. 예, 굉장히 적은 거죠. 13억 달러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러면 9위를 이제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제치자 마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지금 이제 IMF가 보고한 게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수출이나 나머지는 다들 그러니까 2019년 말을 돌파했는데 민간 소비만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눈치챘어. 자, 수출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민간 소비가 회복이 안 되지 않냐? 민간 소비 보편 지급해야 된다. 가게가 지금 힘들잖아요. 가게만 조금 지원해주면은 캐나다 제친다니까.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해야 된다. 작년 초부터 1년 내내 얘기하던. 자, 오늘 또 얘기한 거예요. 모든 얘기의 결론이 보편 지급해야 된다. 아, 지표가 나왔잖아, IMF에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프 딱 보고 눈치챘어요. 동그라미 얼마나 크게 그려왔어. 일관된 문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